그러니까 이제 기생충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연구를 하는 그런 기생충은 사실은 그냥 한없이 순하고 착한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냥 기생충 같은 놈이라고 쓸 때 이제 욕으로 쓰이는 그런 기생충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기생충, 그러니까 개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착한데 꼭 개만 또 못한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떤 기생충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는데 이번 정권은 진짜 뭐 이번 정권은 정말 그 사회 기생충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사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이제 나라를 이렇게 위탁받아서 다스리는 나라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 눈치도 좀 보고 그리고 좀 미안한 마음도 좀 가끔 가져야 되는데 진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뭐 이건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한 이 나라가 내 거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뭐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죠. 편충은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생충이고요. 제가 사인할 때 보면은 이렇게 편충을 그리고 제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편충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특별히 제가 편충으로 해드린 겁니다. 더 싫어하는 기생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마지막 존경의 표시죠. 예. 편충. 그리고 기생충에 비유된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제가 기생충학자인데 기생충에 비유해야 지금 어디다 비유합니까? 제가 만약 말미잘 전공했으면 말미잘로 그랬을 겁니다. 네, 근데 팬덤 자체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뭐 그게 연예인일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뭐 해롭지가 않아요. 우리 삶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에게 팬덤이 생겨서 대통령 이외에 다른 모든 거를 배척한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팬덤이 정말 가장 잘 드러난 게 2018년에 있었던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개문들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데 이 같은 당 사람이라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정말 저열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죽하면 이재명 지사가 뭐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받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고 얘네들은 진짜 어떤 애들인가 생각이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나라가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 편 사람이 그냥 집권하고 권력을 갖는 걸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나라 말아먹어도 그냥 우리 편 이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애들이 걔네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죠. 근데 더 한심한 거는 우리 그렇게 당했던 이재명 지사가 문바들한테 굴복해가지고 문바는 나쁜 게 잘못한 게 없다. 검찰이 나쁘다.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봐서 진짜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에 그러니까 문바들이 다 침투해서 장악한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다들 문바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말조차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옳은 말 한 번 했다가 다음 날 수정하고 뭐 이런 일도 막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바의 해악이고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도 좀 문바의 눈치를 보고 있죠. 진짜 대통령조차 문바 눈치를 너무 보는데 이것이 정말 안 좋은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40% 이상 나오잖아요. 이런 콘크리트 지지율을 계속 만드는데 이 현 정권이요. 지지율에 굉장히 목을 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 관심 없다가 지지율 떨어지면 그제서야 뭐 좀 하려고.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게 그렇잖아요. 부동산 값 올랐다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할 때 가만히 있는데 그게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지니까 갑자기 뭐라도 좀 하라고 막 다그치고 뭐 참모들 집하려고 난리치고 세종시 행정수도 옮긴다. 이런 것들이 되게 어이없잖아요. 행정수도 옮기는 거는 사실 한 뭐 20년 대계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지율 떨어졌다고 즉흥적으로 꺼내놓는 게 이 정권의 수준이라는 거죠. 문바들이 있는 한 지지율이 40% 밑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게 너무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뭐 20%, 10% 돼야 정신을 차리는데 어떤 망나니 짓을 해도 뭐 지지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오니 뭐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나쁜 거고요. 안 그래도 지금 기자들이 문바들 양념질에 제대로 진짜 소신 있게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뭐 방통위까지 저 난리를 치고 그리고 뭐 정청래 같은 경우는 뭐 가짜뉴스법 만든다. 뭐 이렇게 점점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려고 하니 이들이 도대체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진짜 뭐 쥐꼬리만큼이라도 아는가 이런 의심이 되는 거죠. 문바들이 댓글을 선점해가지고 다 선동을 해요. 예를 들면 다음 사이트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을 해도 뭐 성추행을 이렇게 뭐 자백하는 용기가 가상하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이 베스트 댓글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댓글을 계속 보다 보면 사람이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은근히 이 베스트 댓글에 자기 생각을 맞춰요.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들 어떤 생각을 하는가 보고 이제 그러거든요. 문바들이 자발적으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언론자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018년 신년 기자회견 때 이제 문바들 때문에 기사 못 쓰겠다고 한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나만큼 양념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는데, 아니, 정치인이 양념 당하는 거하고 기자가 양념 당하는 건 많이 다른 거죠. 진짜 그건 정말 그걸 똑같이 놓고 비유를 하는 것도 되게 어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하여튼 문바들이 보여준 행동을 보면 기가 차죠. 뭐 정말 얘네들이 대통령을 무슨 왕으로 모시고 정말 원래 교과서대로 하면은 대통령은 심부름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노예로 살라고 하는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걸 웬만하면 짓지 않은데 팬덤을 거스르는 행동을 가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갑자기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조국 같은 경우 그 임명하는 게 대표적인데 조국의 그러니까 다른 박근혜 정부 때 물러났던 그런 공직자들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 많은 그런 의혹과 그런 뭐 비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그 임명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팬덤에 먹혔기 때문에 이 거스르는 이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팬덤이 막 이걸 해라라고 주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결국 못하고 법무장관 임명을 했잖아요. 그런 게 정말 대표적인 실수고, 그리고 사표를 받은 것 자체도 굉장히 그게 이제 팬덤한테 잘못된 거죠. 그 행동 자체도 파표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러니까 뭐 마음에 빚이 있다 같은 그런 말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박원순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대통령이 이거는 정말 사과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유감이다 정도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닫아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팬덤의 신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팬덤들은 웬만한 건 다 허용하는데, 정말 자기들이 지켜야 될 선을 넘으면 대통령이라고 해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걸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진짜로 뭐 해야 될 거 못하죠. 윤미향이나 그 박원순 사건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이 진짜 뭐 계속 정말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이 갖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게 왜 나쁜 게 아니잖아요. 가야 될 방향인데 윤미향이 그걸 잘못했으면 그걸 비판하고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비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보면서 대통령은 진짜 완전히 팬덤에 먹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팬덤이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거죠. 그 안에서 뭐든지 해도 된다. 뭐 그런 거죠. 팬덤이 허용하는 거. 그냥 뭐 니네끼리 많이 좀 해먹고 비리 인사들 마음대로 기용하고 이래도 괜찮다. 하지만 요 뭐 특정 몇 명 이거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죠. 정말 사람이 먼저다. 네, 사람이 먼저다. 우리 사람이 먼저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국민의 그냥 상식적인 국민의 여론이면 좋은데, 그냥 얘네들 깨진 애들의 그 목소리가 너무 과대 포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웃긴 게 남 탓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자 코스프레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아주 예전부터 세월호에 엄청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더니, 왜 넌 조사 안 하냐 했더니, 우리가 정권을 못 잡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권을 결국 잡게 하고, 왜 넌 아무것도 안 하냐 했더니, 국회 의석이 부족해서 그렇다. 미통당이 반대한다. 그래서 180석을 얻었는데 여전히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는 말에다가 이 편충 가지고 약간 그걸 비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게 되게 나쁜 거고요. 전 정권에서 벌어진 사망 사건 같은 거, 그런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그냥 기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이 무능한 게 완전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2년 동안 가만히 계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휴가를 이번에 안 간 것도 참 되게 안타까워요. 어차피 휴가 가나 안 가나 어차피 하는 일도 없는데, 그리고 일할수록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좋은 점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좋겠어요. 오히려 근데 뭔가 하려고 그럴수록 뭔가 안 좋잖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거를 우리 대통령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이 정말 과욕을 부리며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게 아내가 늘 말하는 겁니다. 무능한 놈이 열심히 하는 게 제일 무섭다. 진짜 우리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